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사연은 정말 가슴 아프면서도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칠순을 앞둔 박명숙 할머니. 30년 넘게 며느리와 아들, 손주들과 함께 살아왔습니다. 그동안 온갖 고생을 다하며 가족을 위해 헌신했죠. 그런데 지난달 며느리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가 명숙 할머니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가족이 아니잖아요. 이 한마디를 듣고 명숙 할머니는 결심했습니다. 가족들이 제주도 여행을 간 사이 자신의 전 재산을 정리하기로 말입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결말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그 전말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30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명숙 할머니는 29에 남편을 만나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성실한 회사원이었고 둘은 아들 하나를 낳았습니다. 이름은 준호였습니다. 명숙 할머니는 전형적인 현모양처였습니다. 남편이 출근하면 집안일을 하고 아들을 키우고 시댁 식구들을 챙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준호가 고등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명숙 할머니는 절망했지만 아들을 위해 일어섰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있어. 걱정하지 마. 그때부터 명숙 할머니의 고된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식당에서 일했습니다. 청소일도 했고 공장일도 했습니다. 손톱이 깨지고 허리가 아파도 참았습니다. 오직 한 가지 목표만 있었습니다. 아들을 대학에 보내는 것.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준호는 대학을 졸업했고 좋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명숙 할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다 잘 될 거야. 그렇게 믿었습니다. 준호가 30이 되던 해 여자친구를 데려왔습니다. 엄마, 이 사람이 지영이에요. 결혼하고 싶어요. 지영은 예쁘고 똑똑해 보였습니다.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고 말도 잘했습니다. 명숙 할머니는 기뻤습니다. 어머, 우리 며느리 참 예쁘네. 잘 부탁해요. 결혼식이 올렸습니다. 명숙 할머니는 자신이 모아둔 돈으로 신혼집 전세금을 보탰습니다. 5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녀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나중에 꼭 갚을게요. 준호의 말을 믿었습니다. 결혼 후 지영은 명숙 할머니에게 친절했습니다. 명절마다 찾아왔고 생일에는 작은 선물도 챙겼습니다. 어머니 건강하세요. 명숙 할머니는 행복했습니다. 좋은 며느리를 만났다고 생각했습니다. 2년 후 손주가 태어났습니다. 딸이었습니다. 이름은 서연이었습니다. 엄마, 도와주실 수 있어요? 지영이가 복직해야 해서. 명숙 할머니는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그럼 내가 볼게. 걱정하지 마. 그때부터 명숙 할머니는 아들네 집으로 옮겨갔습니다. 명숙 할머니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손주 밥을 준비하고 기저귀를 갈고 아이를 재웠습니다. 며느리가 출근하면 혼자서 아이를 돌봤습니다. 저녁에는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이 퇴근하면 따뜻한 밥상을 차려줬습니다. 밤에는 빨래를 하고 청소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았습니다. 사랑하는 손주를 볼 수 있었고 아들이 옆에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며느리는 점점 명숙 할머니를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저녁은 삼겹살로 해주세요. 어머니, 서연이 기저귀 좀 갈아주세요. 어머니, 청소 좀 해주세요. 먼지가 많네요. 명령조였습니다. 부탁이 아니었습니다. 명숙 할머니는 참았습니다. 며느리도 힘들겠지, 직장 생활하면서 육아까지.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3년 후 둘째 손주가 태어났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이름은 민준이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둘이에요. 더 바빠지실 거예요. 며느리의 말투에는 감사가 없었습니다. 당연하다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명숙 할머니의 하루는 더욱 바빠졌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며느리의 태도는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밥이 너무 짜잖아요. 다시 해주세요. 어머니,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어요. 서연이 옷은 이렇게 빨면 안 된다고요. 어머니, 거실이 왜 이렇게 지저분해요? 청소 좀 제대로 해주세요. 명숙 할머니는 속으로 울었습니다.
하지만 아들 앞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명숙 할머니가 허리 통증으로 병원에 갔습니다. 디스크가 심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손주들은 봐주셔야죠. 우리가 일을 해야 하는데. 며느리는 명숙 할머니의 건강보다 자신의 일정이 더 중요했습니다. 명숙 할머니는 진통제를 먹으며 계속 손주를 돌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의 친구들이 집에 놀러 왔습니다. 명숙 할머니는 차를 준비했습니다. 과일도 깎아서 내놓았습니다. 거실에서 며느리와 친구들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지영아, 시어머니랑 사는 거 힘들지 않아? 아니, 괜찮아. 집안일 다 해주시고 애들도 봐주시고. 완전 편해. 그래도 시어머니잖아. 눈치 보이지 않아? 뭐 그렇긴 한데. 어차피 해주시는 거니까. 나는 돈 벌어오고. 명숙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자신은 그저 가사 도우미였던 걸까? 명숙 할머니의 칠순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명숙 할머니는 조용히 기대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작은 잔치라도 열어줄까? 그런 기대였습니다. 하지만 생일 당일 아무도 축하해주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출근하면서 엄마 다녀올게만 하고 나갔습니다. 며느리는 어머니, 오늘 저녁은 된장찌개로 해주세요 라고만 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퇴근했습니다. 식탁에 앉았습니다. 평범한 저녁 식사였습니다. 엄마 밥 잘 먹었어. 아들이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명숙 할머니는 참았던 눈물을 흘렸습니다.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왜 우세요? 아니야. 그냥. 에이, 어머니도. 나이 드시니까 감성적이신가 봐. 며느리는 웃으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명숙 할머니는 혼자 설거지를 했습니다. 물에 젖은 손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뭘까? 정말 가족일까? 그로부터 일주일 후였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이번 주말에 제주도 가려고 해. 회사에서 휴가를 받았어. 명숙 할머니는 기뻤습니다. 어머, 그래. 좋겠다. 오랜만에 가족끼리 여행이네. 그런데 며느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집에 계세요. 우리 식구끼리만 갈 거예요. 명숙 할머니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그래. 나는 안 가도 되는구나. 네, 어머니는 집 지키고 계세요. 그게 더 편하실 거예요. 아들이 덧붙였습니다. 엄마, 미안해. 다음에는 같이 가자. 명숙 할머니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응, 그래. 너희끼리 잘 다녀와.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명숙 할머니는 며느리와 아들이 짐을 싸는 것을 도와줬습니다. 서연아, 민준아, 제주도 가서 할머니 선물 사올게. 손주들은 신나했습니다. 할머니는 왜 안 가요? 서연이가 물었습니다. 며느리가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는 집에서 쉬셔야 해. 우리 가족끼리만 가는 거야. 그 순간 명숙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영아. 나는 가족이 아닌가? 며느리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가족이 아니잖아요. 그냥 같이 사는 거죠. 가족은 우리 넷이에요. 남편, 나, 그리고 애들. 그 말이 명숙 할머니의 가슴을 칼로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명숙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구나. 그날 밤 명숙 할머니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30년을 아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10년을 손주들을 돌봤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같이 사는 사람. 명숙 할머니는 결심했습니다. 주말이 되었습니다. 아들네 가족은 제주도로 떠났습니다. 엄마, 잘 다녀올게. 집 잘 지켜줘. 어머니, 저희 없는 동안 집안일 좀 부탁드려요. 돌아오면 깨끗해야 할 텐데. 명숙 할머니는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응, 잘 다녀와. 대문이 닫히자 명숙 할머니는 조용히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는 방으로 들어가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랍 안에는 통장들이 있었습니다. 명숙 할머니는 남편이 남긴 보험금과 자신이 평생 모은 돈, 그리고 집을 팔아받은 돈이 있었습니다. 총 3억 원이었습니다. 이 돈은 언젠가
아들과 손주들에게 주려고 모아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명숙 할머니는 은행에 갔습니다. 제 돈을 다른 계좌로 옮기고 싶어요. 네, 고객님. 어디로 이체하시겠어요? 제 명의로 새 계좌를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이 돈을 자선단체에 기부하고 싶어요. 은행 직원이 놀랐습니다. 고객님, 3억 원을 다 기부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리고 제 명의로 된 집 문서도 정리하고 싶어요. 제 이름으로 된 시골집이 하나 있거든요. 명숙 할머니는 30년 전 남편이 남긴 시골집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1억 정도의 가치가 있었습니다. 이 집도 팔아서 기부할게요. 고객님, 가족분들은 아시나요? 아니요. 그리고 알 필요도 없어요. 이건 제 돈이니까요. 명숙 할머니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명숙 할머니는 차근차근 모든 것을 정리했습니다. 먼저 시골집을 팔았습니다. 부동산에 연락했고 마침 사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할머니, 빨리 결정하셔야 해요. 이 가격에 사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좋아요. 팔게요. 일주일 만에 집이 팔렸습니다. 그리고 명숙 할머니는 은행에 가서 모든 돈을 정리했습니다. 총 4억 원. 명숙 할머니는 이 돈을 두 곳에 기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나는 고아원, 다른 하나는 독거노인 지원센터. 이 돈으로 아이들과 어르신들을 도와주세요. 제 이름은 밝히지 마세요. 자선단체 관계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객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돈으로 많은 분들을 도울 수 있어요. 명숙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아요. 그럼 됐어요. 그리고 명숙 할머니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하고 싶어요. 네, 고객님. 어떤 내용으로 하시겠어요? 제가 만약 세상을 떠나면 제 모든 재산은 자선단체에 기부하고 아들에게는 한 푼도 주지 마세요. 대신 편지 하나를 남기고 싶어요. 변호사는 놀랐지만 명숙 할머니의 단호한 표정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명숙 할머니는 편지를 썼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너를 사랑했어. 하지만 엄마도 사람이야. 엄마도 존중받고 싶었어. 너는 엄마를 선택했어. 며느리 편을 들었어. 그래서 엄마도 선택했어. 엄마는 이제 너희 가족이 아니야. 엄마는 엄마의 인생을 살 거야. 편지를 봉투에 넣고 변호사에게 맡겼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제주도에서 돌아올 날이 다가왔습니다. 명숙 할머니는 자신의 짐을 쌌습니다. 옷 몇 벌, 사진 몇 장, 그리고 남편의 유품. 그게 전부였습니다. 30년을 살았지만 가져갈 것은 이것뿐이었습니다. 명숙 할머니는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손주들의 장난감, 며느리의 화장품, 아들의 회사 가방.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나는 여기서 뭐였을까? 명숙 할머니는 마지막으로 손주들 방에 들어갔습니다. 서연이와 민준이의 얼굴이 담긴 사진을 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할머니가 너희를 사랑했어. 하지만 할머니도 사람이야. 할머니도 행복해야 해. 명숙 할머니는 식탁 위에 편지를 하나 남겼습니다. 준호에게 엄마는 이제 떠난다. 너희는 엄마를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았으니 엄마도 이제 내 인생을 살 거야. 엄마의 모든 재산은 정리했어. 자선단체에 기부했어. 너에게 남길 것은 없어. 미안하지만 이게 엄마의 선택이야. 행복하게 살아라. 엄마. 편지를 놓고 명숙 할머니는 집을 나섰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아들네 가족이 제주도에서 돌아왔습니다. 엄마 다녀왔어. 대답이 없었습니다. 엄마? 아들이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엄마가 없었습니다. 여보, 어머니 어디 갔어? 며느리도 이상하다는 듯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그때 식탁 위에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여보, 이거. 아들이 편지를 읽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엄마가 떠났어? 며느리도 편지를 읽었습니다. 뭐? 재산을 다 기부했다고? 3억이나 되는 돈을? 며느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에요?
그 돈은 우리 거였는데. 아들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엄마. 엄마. 아들은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꺼져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아들과 며느리는 명숙 할머니를 찾아다녔습니다. 친척들에게 연락했고 경찰에 실종 신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명숙 할머니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화가 났습니다. 3억 원이에요. 그 돈으로 우리 집도 살 수 있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아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내 잘못이야. 당신 잘못이죠. 어머니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이런 일이 생긴 거잖아요. 며느리의 비난이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마음은 돈보다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엄마. 내가 엄마한테 뭘 한 거지? 아들은 엄마와의 추억을 떠올렸습니다. 어렸을 때 엄마가 자신을 위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던 모습.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몇 개의 일을 동시에 했던 모습. 결혼할 때 자신의 전 재산을 선뜻 내준 모습. 손주들을 돌보며 허리가 아파도 참았던 모습. 엄마. 미안해. 아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화가 나 있었지만 아들의 눈물을 보고 조금 진정했습니다. 여보, 어머니를 찾아야죠. 일단 찾고 나서 이야기하자고요. 3개월이 지났습니다. 명숙 할머니는 여전히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매일 후회했습니다. 회사에서도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손주들도 할머니를 찾았습니다. 아빠, 할머니는 언제 와? 할머니가 보고 싶어. 아들은 손주들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할머니만의 행복을 찾으러 가신 거야. 며느리도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돈 때문에 화가 났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너무 심했나? 시어머니가 해준 모든 것들을 생각했습니다. 육아, 집안일, 요리.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어머니한테 너무 심했어. 며느리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네 집에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인은 명숙 할머니였습니다. 아들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었습니다. 준호야, 엄마는 잘 지내고 있어. 걱정하지 마. 엄마는 지금 작은 시골 마을에서 살고 있어. 작은 원룸을 얻었고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어. 많지 않은 돈이지만 엄마가 벌어서 쓰니까 뿌듯해. 엄마가 떠난 건 너를 미워해서가 아니야. 단지 엄마도 존중받고 싶었어. 엄마도 사람이야. 엄마도 인정받고 싶었어. 너희가 제주도 갈 때 엄마를 빼고 간 건 너무 아팠어. 하지만 그보다 더 아팠던 건 지영이가 한 말이야. 시어머니는 가족이 아니다라는 말. 30년을 너를 위해 살았어. 10년을 손주들을 돌봤어. 하지만 엄마는 가족이 아니었어. 그래서 엄마는 이제 엄마의 가족을 찾아 떠났어. 엄마를 필요로 하는 곳에서 살고 싶어. 재산을 기부한 건 후회하지 않아. 그 돈으로 많은 아이들과 어르신들이 도움을 받고 있어. 그게 엄마에게는 더 큰 행복이야. 준호야, 너를 원망하지 않아. 단지 엄마는 이제 엄마의 인생을 살고 싶어. 서연이와 민준이에게 전해줘. 할머니가 많이 사랑한다고. 건강하게 살아라. 엄마. 아들은 편지를 읽으며 목 놓아 울었습니다. 며느리도 편지를 보고 주저앉았습니다. 여보, 나 때문이야. 내가 어머니한테 그런 말을 했어. 내가 정말 잘못했어.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밤 아들은 결심했습니다. 나는 엄마를 찾아야 해.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주소도 없잖아요. 편지에 소인이 찍혀 있어. 경상도 어느 시골이야. 나는 거기를 다 뒤져서라도 엄마를 찾을 거야. 나도 갈게요. 어머니한테 사과해야 해요. 다음 날 아들과 며느리는 아이들을 친정에 맡기고 시골로 향했습니다. 우체국을 찾아가 소인이 찍힌 지역을 확인했습니다.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혹시 이분 아세요? 아들은 엄마 사진을 들고 마을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아, 박할머니. 저기 마을 입구 원룸에 사세요. 마트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계시던데. 마침내 엄마를 찾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작은 원룸 앞에 섰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세요? 익숙한 목소리. 문이 열렸습니다. 명숙 할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엄마, 아들이 울먹였습니다. 명숙 할머니는 놀란 표정이었지만 곧 담담해졌습니다. 준호야. 어떻게 여기까지?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들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며느리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제가 어머니를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명숙 할머니는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일어나세요. 엄마, 일어나라고 했어. 명숙 할머니의 목소리는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담담했습니다. 들어오세요.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낡은 가구, 작은 침대, 간단한 주방. 30년 전 명숙 할머니가 혼자 살던 모습과 비슷했습니다. 엄마 이런 곳에서. 괜찮아. 엄마는 여기가 편해. 명숙 할머니는 차를 끓여 두 사람에게 건넸습니다. 왜 왔니? 엄마를 모셔가려고요. 모셔간다고? 네, 엄마. 다시 우리랑 살아요. 제가 잘못했어요. 엄마를 제대로 모시지 못했어요. 명숙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준호야, 엄마는 이제 돌아가지 않을 거야. 엄마, 엄마는 여기서 행복해. 처음으로 엄마의 인생을 살고 있어. 며느리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어머니한테 한 모든 말들 다 사과드려요. 특히 시어머니는 가족이 아니다라고 한 말, 제가 미쳤었어요. 어머니가 해주신 모든 것들 당연하게 여겼어요. 감사하지 않았어요. 어머니께서 10년 동안 애들 봐주시고 집안일 해주시고 그게 얼마나 큰 희생이었는지 이제 알았어요. 어머니 없이 지난 3개월 정말 힘들었어요. 애들 돌보고 일하고 집안일하고 어떻게 어머니는 혼자 다 하셨어요? 며느리는 계속 울었습니다. 명숙 할머니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지영 씨 고마워요. 그 말 들으니 마음이 조금 풀려요. 하지만 엄마는 이제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엄마, 아들이 다시 말했습니다. 엄마 제발 돌아와 주세요. 서연이랑 민준이가 엄마를 너무 보고 싶어 해요. 애들도 할머니가 왜 떠나셨는지 이해했어요. 애들도 울면서 할머니한테 미안하다고 했어요. 명숙 할머니의 표정이 흔들렸습니다. 손주들. 가장 사랑하는 손주들. 엄마 이번에는 달라질 거예요. 엄마를 가족으로 진짜 가족으로 대할게요. 엄마의 생일도 챙기고 엄마가 하고 싶은 것도 물어보고 엄마도 여행 같이 가고. 제발 엄마. 아들은 명숙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손이 이렇게 거칠어졌어. 엄마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나는 왜 몰랐을까? 명숙 할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준호야.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명숙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준호야, 지영 씨. 엄마가 돌아가려면 조건이 있어. 네, 엄마. 뭐든지 할게요. 첫째, 엄마는 이제 손주들을 전담으로 돌보지 않을 거야. 엄마도 엄마의 시간이 필요해. 네, 어머니. 제가 육아휴직 쓸게요.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둘째, 엄마도 가족 여행에 포함시켜줘. 엄마도 가족이니까. 당연하죠, 엄마. 다음 여행은 엄마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갈게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셋째, 엄마를 존중해줘. 엄마도 의견이 있고 감정이 있어. 당연하게 여기지 마. 네, 어머니. 앞으로는 항상 여쭤보고 감사하고 존중할게요. 며느리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명숙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믿어볼게. 엄마. 아들은 명숙 할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며느리도 함께 안았습니다. 세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다음 날 세 사람은 함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차 안에서 아들이 물었습니다. 엄마 재산은 정말 다 기부하신 거예요? 응. 다 했어. 엄마. 그 돈이면. 준호야, 엄마는 후회하지 않아. 그 돈으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졌어. 그게 엄마에게는 더 큰 의미야.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저라면 못했을 거예요.
지영 씨, 돈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존중과 사랑이에요. 네, 이제 알았어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 서연이와 민준이가 뛰어나왔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명숙 할머니는 손주들을 꼭 안았습니다. 할머니가 보고 싶었어. 할머니 미안해요. 괜찮아. 할머니도 너희가 보고 싶었어. 그날부터 집안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며느리는 육아휴직을 냈습니다. 직접 아이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할게요. 어머니는 쉬세요. 서연아, 엄마가 밥 먹여줄게. 며느리는 처음으로 엄마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도 달라졌습니다. 엄마 오늘 저녁 뭐 드시고 싶으세요? 엄마 이번 주말에 영화 보러 갈까요? 엄마 건강검진 받으러 가세요. 제가 예약했어요. 명숙 할머니는 처음으로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에는 가족 모두가 둘러앉았습니다. 엄마 오늘 회사에서 승진 제안이 들어왔어요. 어머, 정말 축하해. 그런데 엄마 승진하면 더 바빠질 것 같은데. 엄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들이 명숙 할머니에게 의견을 물었습니다. 준호야, 내 인생이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엄마는 내가 행복하면 돼. 고마워요, 엄마. 명숙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 달 후 가족들은 함께 여행을 떠났습니다. 이번에는 명숙 할머니도 함께였습니다. 목적지는 명숙 할머니가 평생 가보고 싶었던 설악산이었습니다. 엄마 여기 경치 정말 좋죠? 응. 정말 아름답다. 명숙 할머니는 산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할머니, 왜 울어요? 서연이가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너무 행복해서 그래. 할머니, 저희도 할머니 사랑해요. 민준이가 할머니를 안았습니다. 며느리가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사진 찍을까요? 가족 사진. 그래, 찍자. 사진사가 말했습니다. 자, 다들 웃으세요. 하나, 둘, 셋. 찰칵. 사진 속에는 5명의 가족이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진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2달 후 명숙 할머니의 칠순 생일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작은 파티를 준비했습니다. 엄마 생일 축하해요. 어머니 생일 축하드려요. 할머니 생일 축하해요. 케이크에 촛불이 켜졌습니다. 소원 빌어요, 엄마. 명숙 할머니는 눈을 감았습니다. 우리 가족이 계속 행복하게. 촛불을 껐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며느리가 선물을 건넸습니다. 어머니, 이거. 소액이지만 제 마음이에요. 명품 스카프였습니다. 어머, 이게. 어머니,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해요. 며느리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명숙 할머니는 스카프를 받아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요, 지영 씨. 1년이 지났습니다. 명숙 할머니는 이제 정말 행복했습니다. 손주들과 함께 놀고 며느리와 수다를 떨고 아들과 산책을 했습니다. 집안일은 가족 모두가 나눠서 했습니다. 명숙 할머니는 더 이상 혼자 모든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오늘은 제가 설거지 할게요. 어머니, 빨래는 제가 할게요. 할머니, 우리 같이 청소해요.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며느리가 명숙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1년 전에 정말 어리석었어요. 시어머니는 가족이 아니라고 했던 그 말. 정말 미안해요. 이제 저는 알아요. 어머니는 우리 가족의 가장 중요한 분이세요. 어머니가 없었다면 우리 가족은 지금처럼 행복하지 못했을 거예요. 명숙 할머니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영 씨 고마워요. 진심으로.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의 이 사연을 통해 우리는 많은 것을 배웁니다.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피로 연결된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함께 사는 사람들일까요? 아닙니다. 가족이란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배려하는 사람들입니다. 명숙 할머니는 30년을 아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10년을 손주들을 돌봤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가족으로 대접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떠났습니다. 하지만 아들과 며느리는 깨달았습니다. 명숙 할머니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그리고 그들은 변했습니다. 이제 명숙 할머니는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존중받고 사랑받고 행복한 가족. 여러분의 가족은 어떠신가요? 혹시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가족이 있나요? 오늘의 사연이 우리 모두에게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시어머니도 가족입니다. 시아버지도 가족입니다. 며느리도 가족입니다. 사위도 가족입니다. 우리 모두는 가족입니다.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진짜 가족의 모습입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가족들에게 감사하다고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 그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세상을 바꾸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